정말 요즘 핫하게 관심 있는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도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는 아마 일부 언론들이 내일 탈당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보인 것 같고 정확하게 저는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서 지금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어제 장동혁이 TV조선에 출연을 했고요. 또 이정현 위원장이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잔뜩 글을 올렸는데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된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센 이야기인가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이제 주호영 의원은 2016년 수성을이었어요. 그때는 네. 지역구가 지금은 수성갑이지만 그때 이제 공천 탈락이 돼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일부 인용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 되기 전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그때도 가처분을 냈군요. 예, 그때도 가처분을 낸 그게 전례가 있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특히나 오랜 이제 육선 의원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은 거의 도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김명환 충북지사가 네. 컷오프가 먼저 돼갖고 먼저 가처분 신청을 네, 내놨잖아요. 김영환 지사가 했죠. 그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굳이 내기 전에 이번 주 중으로 김영환 가처분 결과를 보면은 내게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가처분 낼지 말지 이걸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네네. 오늘 한 매체랑 통화한 바에 의하면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보다 아주 판사가 인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잘 써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 가처분까지 가고 그 결과 인용이 안 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대략 그런 수순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 변호사님, 이게 지금 가처분이 물론 김종혁 그다음 배현진 의원은 인용이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컷오프잖아요. 그게 과연 인용이 될까요? 공천 관련돼서 이제 공천 때마다 이런 가처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공천이야말로 정당 고유의 사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공천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네네. 됩니다. 거의 0%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기 시작을 하면 그냥 공천을 법원이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주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처분 신청 후 인용 안 되면 있는데 인용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이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이다. 왜냐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사례를 정말 특히 공천일로 인용이 되는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신주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죠. 2016년에 주호영 의원이 그때도 가처분 일부 인용이 되긴 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미 한 번 했던 초식을 반복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용이 안 되면이라고 했고 주호영 의원 또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소속 출마 8분 응선 이상을 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대구 민심이 정말 거의 폭발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영남일보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가상 대결 8명을 해서 했어요. 야, 이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8명 전원 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지는 걸로 나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적으로 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상 대결에서 이렇게 진다는 거는 심지어 야당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라든지 당원들조차도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나는 이번에 김부겸 찍겠다. 네. 라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이 장동혁 지도부가 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정현이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쑥대밭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응징의 대상이 이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 이 지도부가 응징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라는 어떤 선거 프레임이 짜이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오늘 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공관이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패닉이래요. 저 네. 영남일보. 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그 정도로 무딘 거예요. 우리는 다 얘기했잖아요. 네, 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 그 얘기는 뭐 더 하나만 한 얘기니까 자, 저 여론조사 결과가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를 좀 얘기해 보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여론조사 그 결과는요,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를 촉진시키는 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자 구도로 가면 무난하게 진다. 음흠. 지금 저기서 보면요, 이진숙이 6.6% 차이고요. 네. 가장 김부겸과의 양자 대결, 양자 가상 대결 차이가 적습니다. 그 다음이 주호영이 7.1%예요. 네네. 3위로 적은 게 추경호인데 9.9%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상 두 자릿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근데 김부겸은요. 지금 저 민주당 중앙당과 정부에다가 나 빈손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큰 거 내가 대구 시민들께 그 선물 보따리 풀어낼 수 있도록 빵빵하게 준비해달라 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오전에는 서울, 오후에는 대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에 2차례나 아주 거나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이게 빵빵 다 터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그 매체에서는요. 이 이재명 정권이 김부겸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익히 얘기되어 왔던 신공항, TK 신공항, 뭐 신속한 뭐 그 건설 이런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법원 이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이들은 내려. 네? 대법원 이전. 대법원 그다음에 이전? IBK 기업은행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또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이전 대상에는 포함이 됐어요. 뭐 그런 것까지 해갖고 아주 빵빵하게 해갖고 김부겸한테 그 뛸 수 있는 무기를 탄약을 제공한다 실탄을. 그럼 지금도 저 정도인데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저 정도 격차가 나는데 그것까지 빵 짜자잔 짠 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양자 필패론이 나옵니다. 양자 필패론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자 구도로 재편을 하는 겁니다. 구도를.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구의 윤어게인 의원들조차도 자기 지역구 당원들 만나면 나 요번에 김부겸 찍는다는 사람들 많다고 골치 아프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구 유권자 중에요. 이 국힘 지지자인데 또 보수인데 요번에는 장동혁 지도부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투표. 나 투표 안 해. 집에서 쉴래.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인 역투표. 김부겸 찍는 거예요. 아하. 네, 무투표와 역투표. 이게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력한 선택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무투표와 역투표. 근데 주호영 지금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무소속 출마 결심하면 그거과 동시에 한동훈은 수성갑에 오고 그 연대는 그걸로 형성이 되고. 형성돼. 주호영 입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주호영 입으로 한동훈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은 주호영이 한동훈과의 연대 그거를 좀 바람을 타고 무투표 역투표 그다음에 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거를 결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힘은 이제 윤어겐 후보, 그다음에 주호영, 김부겸이 3자 구도. 근데 3자 구도로 끝까지 가면은 보수표 분산으로 김부겸 어부지리. 그래서 주호영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까지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서 단일화 시도한다. 단일화 자기 시도한다.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해서 자기로 단일화하는 걸 목표로 하겠죠. 네. 근데 단일화 하다가 국힘 후보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단일 후보가. 그래서 그 3자 구도로 재편해서 판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막판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그게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지원님의 아주 신박한 지금 분석이었습니다. 결국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동혁 심판표를 사실상 이제 김부겸한테 주지 않고 나한테 가져오겠다라는 거였고, 제가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최측근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근에 집을 보러 다닌답니다. 네. 네. 왜냐하면 60일 광역단체장은 60일 맞아요.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되기 이제 때문에 열흘 정도 네.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거의 출마가 확실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그동안 사실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게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오늘은 특히 한동훈과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지금 마지막 하죠. 주호영 의원은요, 국회에서 할 걸 다 하셨습니다. 육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을 했어요. 만수를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컷오프를 하면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를 하면서 국가와 국회를 위해 더 큰 게 쓰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너무 다 크게 이미 다 쓰이셨어요. 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 근데 그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국가에서 더 큰 쓰임을 쓰게끔 하려면 우리가 여당이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장관이나 차관 자리를 이젠 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국가와 국회에 큰 쓰임을 주겠다는 거는 이진숙 위원장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주호영 의원한테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이제는 육선 의원으로서 대구시장이라는 마지막 자리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순간이고, 저도 신재호 의원님이랑 생각이 똑같은 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3자 구도에 대한 명분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와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로 최종 역전을 하게 되는 그 그림을 그릴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 대구시장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주호영 의원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구애를 오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일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주 노골적인 구애를 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 출마해야 된다. 아하. 떨어져도 붙어도 모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기사인 게 낙선에도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이유에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내가 바란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무소속이 흰옷 입고 탁 나가면 네. 그 어떤 연쇄 효과, 그다음 전국적인 어떤 관심도 그렇죠. 뭐 거의 뭐 대구 선거가 그냥 뭐 거의 뭐 펄펄 끓는 그렇죠. 뜨거운 데가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 뭔가 거기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그런 전략이겠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방선거가 아예 지난번에 그 TV조선 고문 김영수 영남대 교수했던 분이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네. 망해야 산다. 이번에 폭삭 망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투표, 역투표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를 폭삭 망해라 하고 끝내기에는 참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저는요, 이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네. 그 보수 재건의 발판은 한동훈의 출마와 당선. 근데 가급적 그게 더 위력을 발휘하려면 한동훈 혼자가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죠?
뭐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은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먼저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뭐 앞서 나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주호영 의원에게 일단 결정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근데 주호영 의원이 뭐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오세훈 시장, 네. 그다음에 대구의 주호영,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연대를 흰옷 연대, 그렇죠. 화이트 연대, 화이트 연대. 화이트 연대를 네.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부산일지 대구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벨트를 살리는 효과. 네. 근데 결국은 이런 분들은 반장동혁, 그렇죠. 개당 칼라 예. 뭐 이런 거를 내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좀 민감해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지금 보수를 재건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영남일보 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상되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 전선이 당연히 낙동강 벨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위험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는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부산일보도 주호영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바랄 수는 있죠. 바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가 써야 되는 마지노선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 라인이 낙동강 벨트일지 아니면 지금 대구까지 밀리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가 진짜 위험한 게 저도 아마 두 분도 다 들으시고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대구 네네.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이렇게 친척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김부겸이 사람은 나쁘지 않잖아.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김부겸이 이게 다른 민주당이라는 당도 싫고 이재명 대통령도 싫지만 김부겸은 사람이 나쁘지 않잖아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구도 이제 발전을 좀 해야 돼. 네. 이게 있습니다. 근데 대구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우리 당내 사정이랑 이렇게 결부되면서 무산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괜찮다는 김부겸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죠. 특히 뭐 경북고등학교 나왔고, 그렇죠. 뭐 상주 출신의 아주 뭐 대구 경북 거의 토박입니다. 토박이고, 또 뭐 이미 선거에서 나온 경력도 있고, 또 뭐 인품도 뭐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이진숙, 그런 사람과 추경호 이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주호영하고 이진숙이 저 영남일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1, 2위였는데 네네, 격차가 네. 거기에 컷오프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뭐 보는 그렇게 거예요. 나오죠. 네. 그러면 이진숙 추경호가 시장으로 나가면 추경호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이진숙을 네네, 준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추진연대예요. 추진연대. 그런 말도 있습니까? 예, 추경호의 추자와 이진숙의 진. 좀- 그럼 보세요. 좀 추하네요. 예, 추진. 추하네. 예, 하여간 근데 그 추경호는 저기 지금 기소돼 갖고 이제 재판 열심히 받아야 된단 네네. 말이에요. 개엄의 날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이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요. 네. 한독수가 1심에서 징역 23년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추경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대구가 추경호의 사법 리스크의 그 볼모가 되어야 되느냐 아,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추경호 이진숙 하면 요게 딱 윤어게인 라인 아니에요? 그렇죠. 윤억의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딱 김부겸 입장에서 제일 좋은 콤비네이션이에요. 예, 그렇죠.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 선거 예. 치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들을 결국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얼미터 영남일보 조사만 아니라 다른 조사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1대1로 돼 보면 결국 김부겸 의원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 저 총리한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들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뭐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그거 이제 너무 이제 올드해서 이제 더 이상 미워도 다시 한번 안 할래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당권파의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이 표에서 또 한 포인트가 바로 김부겸 대 최은석 저 격차입니다. 네. 더블 스코어예요. 진짜 더블 스코어거든요. 근데 저기 이정현은 이 사람 그러니까요. 뭐 기업인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될 후보를 기업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